벌써 세 번째 같은 꿈이야. 꿈속에선 온 세상이 하얀 한방눈으로 뒤덮여 있었어. 칼바람에 눈발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극한의 추위에 공기마저 얼어붙어 멈춘 것 같았지. 곧고된 얼음판 위에 얼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둘러봐도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사지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느껴지다가 점점 감각이 없어지며 마비되기 시작했어. 의식을 잃어버린 거야? 난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면서도 나도 모르게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 또 이 꿈이라니. 벌써 세 번째 꾸는 똑같은 꿈이야. 지구가 하룻밤 사이에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에 갇혀버리고 전 세계 인구가 급감했어. 나랑 내 단짝 친구도 이 대재앙 속에서 죽었지.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만 해도 지난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보다 하고 넘겼을 텐데 세 번이나 똑같은 내용의 꿈을 꾸니까 등골이 오싹해질 수밖에 없었어. 이건 너무 공포스러워. 산채로 얼어 죽는 그 감각이 너무 생생했거든. 손끝은 아직도 은근히 아려오고 온몸은 여전히 식은땀으로 젖어 있어. 심지어 그 혹한이 닥쳤던 날도 선명히 기억나. 그날은 바로 8월 21일 새벽이었어. 한여름 하늘에서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얼음 지옥이 시작됐지. 난 휴대폰을 확인했어. 8월 19일. 21일 새벽까지는 이제 딱 이틀 남았어. 번개 같은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 이거 설마 예지몽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하겠어. 사흘 연속으로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걸 말이야. 온몸에 털이 쭈뼛 서고 잠이 확 달아났어. 침대에 앉아 잠시 생각하다가 휴대폰을 들었지. 통장 잔고를 하나씩 확인해봤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이 세 번의 꿈은 분명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어. 이제 움직여야 해.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합치면 30만 위안 정도밖에 안 돼. 그 생각에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이 멈칫했어. 동작이 멈췄지. 하지만 고작 꿈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 필요가 있을까? 이건 내 전 재산인데 잔뜩 고생했는데 재앙이 안 오면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 난 망설여지기 시작했어. 도무지 결단이 서질 않았지. 그때였어. 휴대폰에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왔어. 기상청에서 보낸 폭염 적색 경보였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 시의 최고 기온이 46도에 달할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은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달라는 내용이었어. 어둠 속에서 난 창백하게 빛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 눈동자가 심하게 떨렸지. 맞아. 꿈속에서도 이런 문자를 받았었어. 사흘간의 폭염이 이어진 뒤 한방눈이 쏟아지며 갑자기 극한의 추위가 닥쳐왔었지.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워야 해. 난 곧바로 단짝 친구인 미란이의 위에양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 미란이는 지금 태국 여행 중이었지. 난 당장 투어를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끊어서 귀국하라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미란이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도도야, 너 미쳤어. 나 이거 몇백만 원이나 주고 온 여행이야?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그냥 내 말 들어. 그게 맞아. 우리 복지원에서 같이 자랐잖아. 내가 설마 너 망하라고 하겠어? 빨리 제일 빠른 비행기 예약해서 돌아와. 내일 아침까지는 꼭 귀국해야 해.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결국 미란이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어. 다음 날, 난 서둘러 사람을 불러 침실에 단열 도료와 발포층을 긴급 설치했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대로 인테리어를 할 순 없었지. 좀 투박하고 보기 흉했지만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 공사하는 동안 윗집 여자가 몇 번이나 내려왔어. 공사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면서 말이야. 사람 잠도 못 자게 하면 어떡해요. 우리 남편은 맨날 야간 근무란 말이에요. 휴식을 방해하면 어쩌자는 거죠. 어쩔 거예요. 난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했어. 죄송합니다. 최대한 근무 시간대에 맞춰서 공사하고 있어요.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6시 이전까지만요. 부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자는 눈을 흘겼어. 그녀 뒤에는 덩치 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서 있었지. 남자는 흉악한 표정으로 주먹을 치켜들었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난 낮에 잠을 자야 한다고. 이렇게 쿵쾅거리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여자가 눈썹을 치켜세우며 말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 출근에 지장 생겼으니까 휴업 보상비 내놔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 윗집 이웃들은 정말이지 상종 못할 사람들이었거든.
이 집의 진상짓은 단지 내에서도 유명했지. 하지만 지금은 그들과 실랑이 하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어. 난 바로 천이안을 꺼내 건넸지. 공사는 딱 이틀만 할 거예요. 이건 보상비예요. 이걸로 퉁치죠. 천이안으로 누구 코에 붙여. 적어도 2,000이안은 줘야지. 여자의 눈이 번쩍였어. 내 지갑을 탐욕스럽게 쳐다봤지. 난 분노를 억누르며 1,000이안을 더 꺼내 그녀의 손에 던지듯 주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 문 밖에서 기분 좋아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어. 곧이어 여자가 문 너머로 소리쳤지. 딱 이틀이에요. 시간 넘기면 돈 더 내야 해요. 난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짐을 정리했어. 내 돈을 가져가서 쓸 목숨이나 붙어있을지 모르겠네. 공사는 계속 진행됐고 난 틈틈이 주변에 있는 모든 마트를 돌며 물건들을 싹쓸이했어. 쌀, 밀가루, 식용유 같은 식재료부터 과일과 채소, 그리고 일상에 필요한 조미료까지 쇼핑카트 몇 개를 가득 채워서 여러 번에 걸쳐 집으로 실어 날랐어.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야 난 휴대폰을 들었어.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 생각이었지. 시간상 이제 도착했을 때가 됐거든. 하지만 휴대폰을 들자마자 멍해졌어. 단짝 친구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거든. 도도야, 요 이틀 태풍이 불어서 항공편이 지연됐어. 너무 조급해하지 마. 곧 출발할 수 있을 거야. 머릿속이 핑 돌았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받지 않았지? 서둘러 비행기 표를 확인했어. 미란이가 예약한 항공편은 이미 20일 오전으로 지연되어 있었어. 그럼 21일 새벽에나 도착한다는 뜻인데 딱 한파 재난이 닥칠 때야.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 급하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지. 전화기 너머로 뚜뚜거리는 신호음만 들렸어. 20일 새벽이 되어서야 친구가 답장을 보내왔어. 도도야, 나 이제 곧 비행기 타. 걱정하지 마. 어제 휴대폰이 꺼져 있었어. 이따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줘.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 좋은 소식은 기억 속에서 재앙은 밤 12시에 시작될 거라는 거야. 비행기는 영향을 받지 않겠지? 나쁜 소식은 친구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야. 꿈속에 그 비참한 광경이 떠올라. 온몸이 떨렸어. 마지막 날, 고기 종류를 많이 샀어. 모든 물자를 비축하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전부 석탄과 땔감으로 바꿨어. 그리고 서재에 쌓아두었지. 굶주림과 추위가 닥치면 인류는 완전히 질서를 잃게 될 거야. 수도와 전기도 곧 완전히 끊길 거고 몸을 녹이려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써야만 해. 바로 불을 피우는 거지. 준비한 것들이 얼마나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난 이미 최선을 다했어. 곧 밤이 찾아왔어. 공항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눈을 부릅떴지. 잠은 전혀 오지 않았어. 공항은 밤인데도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활기찼어.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 요 며칠 동안 인터넷에 종말 예고 글을 꽤 많이 올렸거든. 유언비어 퍼뜨린다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돼서 좀 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경고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야. 나는 시간이 1분 1초 흘러가는 것을 뚫어지게 쳐다봤어. 9시, 10시, 11시, 마침내 11시 40분에 친구의 비행기가 도착했어. 아까 이미 수많은 메시지를 보냈지. 비행기에서 내리면 짐은 챙기지 말고 바로 나오라고 말이야. 친구가 확인했을지 모르겠네. 이 극심한 추위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 장기적인 추위에 대비해야 해. 도도야, 나 여기 있어.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내 생각을 깨뜨렸지. 천만다행이야. 짐도 챙기지 않고 서둘러 달려왔거든. 다시 휴대폰을 켰어. 11시 57분. 이제 3분 남았어. 세상은 얼음지옥으로 변할 거야? 왜 이렇게 서둘러? 대체 무슨 일이야? 친구가 약간 불평 섞인 말투로 물었어. 대꾸해줄 여유 따윈 없었지? 친구를 끌다시피 해서 걸음을 재촉했어. 곁눈질로 공항 터미널의 시계를 살폈어. 11시 59분. 주변 사람들은 다들 덥다고 아우성이었어. 분명 자정이 다 되었는데 온도는 오히려 점점 더 높아졌지. 이제 정각 12시. 공항 터미널에서 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어. 전자음이 울리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지. 창밖에는 찬바람이 눈발을 휘날리며 불고 있었어.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갑자기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
처음 한두 송이는 고온에 금방 녹아버리더니 곧이어 하늘을 뒤덮은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어. 유리창에는 순식간에 하얀 수증기가 서렸지. 옆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 8월에 눈이라니 무슨 억울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러 창가로 몰려들었어. 시끌벅적했지. 이 기이한 광경에 대해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 곧 닥칠 죽음을 아무도 예감하지 못한 채 한방눈이 하늘 끝에서 휘몰아치며 내려왔어. 마치 신의 형벌 같았지. 하지만 벌을 받는 인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정말 순식간이었어. 바깥 기온이 뚝 떨어졌지. 미란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어. 빨리 가자. 더 늦으면 아예 못 가. 터미널 정문을 나서자마자 한기가 얼굴로 확 밀려왔어. 몸이 절로 움츠러들 정도로 추웠지. 눈송이가 아주 컸어. 바람에 휘몰아쳐 올라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았지. 금세 땅에는 얇게 눈이 쌓였어. 휴대폰으로 기온을 확인했어. 영하 5도. 짧은 5분 사이에 기온이 40도 넘게 급락했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둘러 아파트 단지 아래에 도착했어. 기온 변화가 너무 급격해서 미란이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 말할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동네 겨울도 이렇게 춥진 않잖아.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히 친구에게 설명해줬어. 3번의 기이한 꿈과 내가 비축한 물자들까지 전부. 미란이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 원래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지. 그럼 이제 어떻게? 미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영하 100도라니. 이건 정말 세상 끝이잖아. 우리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어. 무서워하지 마.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꼭 버텨낼 수 있을 거야. 창밖을 내다봤어. 눈발이 더 굵어졌더군. 사방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했어. 눈송이가 워낙 빽빽하게 내려서 밖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 그때 아파트 단지 확성기에서 관리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주민 여러분, 안내 드립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보온 대책을 철저히 세우세요. 웬만하면 외출은 삼가시고요. 그 무렵 내가 보지 못한 도시 곳곳에서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온몸이 굳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미동조차 없었다. 폭설이 순식간에 그들의 몸을 덮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도시 전체에 방문하는 갑작스럽게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린 듯했다. 거리마다 가득했던 꼬치구이에 술을 즐기던 사람들은 이제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오직 죽음과 같은 고요함과 하늘을 뒤덮은 눈송이뿐이었다. 위챗과 웨이보는 이미 난리가 났고 다들 종말이 온 것 아니냐며 떠들어댔다. 미란이가 창밖을 보며 도도에게 망설이듯 물었다. 음식은 얼마나 샀어? 나한테도 돈이 좀 있는데 더 사러 가야 할까? 나는 친구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걱정 마. 우리 둘이 아껴 먹으면 2년은 문제없을 거야. 지금 밖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나가는 건 위험해. 미란이는 내 말을 듣고서야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을 켜보니 기온 급강하 소식이 이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모든 사람이 열띠게 토론 중이었다. 우리 동네 갑자기 추워졌어. 집안이 벌써 영하 20도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베이징도 그래? 자기 전까지만 해도 더워 죽을 지경이었고 폭염 경보까지 떴었는데 한밤중에 추워서 깼어. 창문이 다 얼어버렸어. 와, 눈이 벌써 발목까지 쌓였네. 나 아직 꿈꾸는 거 아니지?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 다들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눈 감고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심지어 내 친구 중에는 어떤 바보가 밖으로 나가 눈밭에서 찍은 영상을 올렸다. 눈 속에 누워 팔다리를 휘저으며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워하고 있었다. 난 성인군자도 아니고 앞장서서 나설 생각도 없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껐다 가서 좀 더 쉬어.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창가에 서 있는 미란이에게 말했다. 체력을 아껴둬. 진짜 힘든 건 이제부터니까. 침대에 눕자마자 억눌렸던 피로가 몸 깊은 곳에서 밀려왔다. 지난 사흘 동안 나는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시간과 싸워왔다.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게 된 셈이다. 이번 잠은 아주 깊고 무거웠다. 꿈속에서 나는 극한의 얼음 바다에 빠진 것 같았다. 추위는 마치 촉수가 달린
괴물처럼 나를 휘감았고 나를 끊임없이 심연으로 끌어내렸다. 나는 미란이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다. 침실 밖으로 나가니 미란이가 창가에 서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가가 보니 창밖의 눈은 좀 잦아들었지만 온도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온 세상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보이는 곳마다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처음엔 관리소에서 찬바람을 뚫고 제설 작업을 했지만 너무 추운 나머지 금방 다들 돌아가 버렸다. 나는 미란이의 팔을 잡고 조용히 위로했다. 무서워하지 마. 우리 집에 물건 많으니까 분명 괜찮을 거야. 미란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가스는 나오길래 아예 허거한 냄비를 끓였다. 말세일수록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쩌면 몸과 마음을 데워주는 이 허거한 끼가 미지의 재앙에 맞설 용기를 줄지도 모른다. 배불리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며칠 뒤면 물과 전기가 완전히 끊길 것이다.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밖이 어떤지 확인해둬야 했다. 뉴스가 업데이트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저온 현상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의 수. 이들 중 대부분은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이었다. 갑자기 닥친 재앙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사망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인류는 이런 천재지변 앞에서 개미처럼 나약한 존재다. 친구들의 SNS를 열어보니 어제 같은 농담 섞인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사라졌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기온 하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 집 벌써 영하야?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없는데 어떡해? 이 추위가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데 외국은 벌써 휴업하기 시작했대. 이건 전 지구적인 재앙이야? 빙하기가 왔어. 인류는 멸종하겠지? 단톡방 메시지가 너무 빨리 올라와서 거의 읽을 수가 없었다. 다들 하나같이 물자를 비축하고 있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거의 모든 마트가 사재기로 텅 비어버렸다. 어떤 애기 엄마가 단톡방에 도움을 요청했다. 집에 분유가 부족해요. 혹시 남는 분유 있으신가요? 이 메시지는 금방 뒤로 밀려났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재앙 앞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분명히 사람들은 이번 추위가 금방 지나갈 거라는 전문가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영하 20도의 기온은 고작 하루 이틀 유지될 뿐이다. 곧 기온은 계속해서 더 떨어질 것이고 그때 물과 전기가 끊긴 사람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것이다. 단 하루 만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급감할 것이다. 지옥 같은 추위가 시작된 지 사흘째. 한밤중에 너무 추워서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 나는 얼음 덩어리에 갇힌 것 같았고 온몸의 모든 모공 하나하나에서 한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분이었다. 깨어나 보니 방 안이 이상할 정도로 추웠다. 찬 공기가 바닥에 무겁게 깔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내가 숨을 내뱉자 놀랍게도 하얀 입김이 나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곧장 에어컨 앞으로 달려갔다. 역시 에어컨이 멈췄어. 극한의 추위가 닥친 지 3일째. 우리 집 전기가 끊겼다. 미란이도 추위에 떨며 일어났다. 손을 비비며 말하는데 입김이 가득했다. 정말 춥네. 누가 에어컨 껐어? 벽에 걸린 온도계를 확인했다. 영하 34도. 이건 그나마 방에 단열재를 설치해서 이 정도다. 다시 말해 밖의 온도는 더 떨어졌다는 뜻이다. 어쩌면 이미 영하 40도 이하일지도 모른다. 미란이의 안색도 안 좋아졌다. 그녀가 전등 스위치를 눌러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거실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창밖의 달빛이 눈 위에 비칠 뿐이었다. 창백하고 희미한 빛이었다. 정전됐어. 도도야. 너 화로 설치해 두지 않았어. 내가 땔감을 가져올게. 우리 오늘 밤은 화로 주변에 모여서 자자. 미란이가 땔감 한 묶음을 안고 와서 화로에 쌓았다. 불을 붙였다. 어둠 속 오렌지색 불빛이 한기를 몰아냈다. 꽁꽁 얼었던 내 손발이 찌릿찌릿하더니 천천히 감각이 돌아왔다. 에어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따뜻해졌다. 정전이 된 후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었다. 휴대폰 배터리가 남은 입주민들이 단톡방에 여분의 옷이 있는지 도배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얼어 죽어가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집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비싼 값에 식량 삽니다. 가격은 맞춰드릴게요. 물도 끊겼어요. 수도관이 다 얼어 터졌어요.
저희 좀 어떻게 도와주실 분 없나요? 이러다간 얼어 죽기 전에 목말라 죽겠어요. 하지만 관리소 직원은 이미 없었다. 아래층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상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때려 부수고 약탈하며 불을 질렀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다. 창고를 바라보며 이전에는 이런 쪽의 위험은 간과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물건을 쌓아뒀는데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내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정말로 쾅 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란이가 나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냈다. 식칼 한 자루를 집어들고 살금살금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짓밟은 것 같았다. 남자의 욕설이 폐쇄된 복도에 울려 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더니 우리 집 문이 거세게 울렸다. 문 열어, 문 열라고. 먹을 거 있어? 좀 가지고 나와서 우리랑 나눠 먹자고. 나와 미란이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우리 둘 다 이 목소리를 알아챘다. 위층 남자였다. 듣기로는 예전에 조폭 생활을 했다고 한다. 너네 집에 사람 있는 거 다 알아? 너희 며칠 전까지 인테리어 공사도 했잖아. 계속 안 열면 문 부수고 들어간다. 남자가 험악하게 말했다. 대답이 없자 그는 힘껏 문을 들이받기 시작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손에 쥔 식칼을 꽉 움켜쥐었다.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우리 집 문은 꽤 튼튼한 편이었다. 한참을 들이받아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욕을 내뱉으며 다음 집으로 향했다. 나와 미란이는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바닥이 끈적거렸다. 식은땀은 금세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매일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하지만 이불을 몇 겹이나 덮고 있어도 밤이 되면 발이 시렸다. 음식을 먹을 때도 훨씬 조심스러워졌다. 죄 없는 사람이라도 귀한 것을 가진 게 죄가 되는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성은 믿을 게 못 된다.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다. 매일 아래층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닥에 쓰러진 시신들은 얼어 죽은 사람 말고도 살해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흘러나온 피는 금방 얼어붙었다. 핏빛 얼음이 되어버렸다. 위층 남자는 매일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사흘 동안 문을 두드리더니 그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상황은 결국 가장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갔고 한 달이 지났다. 우리의 땔감과 석탄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수중에 돈도 많지 않아서 구할 수 있는 연료가 정말 한정적이었다. 아무리 아껴 썼다고 해도 결국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 밤에 잠을 잘 때 미란이는 추위에 덜덜 떨었고 안색은 창백해졌다. 사두었던 핫팩을 그녀의 몸에 붙여주었지만 소용없었다. 워낙 저온이다 보니 핫팩조차 열이 나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연료를 더 구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죽을 거라는 걸.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대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위층 남자인 줄 알고 경계하며 다가갔다. 그런데 외시경으로 보니 뜻밖에도 관리소 직원이었다. 재난이 닥친 이후로 관리소는 단톡방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엔 웬일인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관리소 직원은 우리의 경계를 눈치챈 듯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도도씨라고 불렀다. 단지 주민들 집에 난방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외곽 숲에 가서 땔감을 좀 베어올 생각입니다. 같이 가실래요? 그는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10시에 단지 정문에서 모일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해지기 전에는 돌아오려고요. 말을 마친 그는 다음 집 문을 두드리러 갔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관리소에서도 사람을 최대한 모으려는 모양이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울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다. 정말 나가야 할까? 재난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을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땔감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은 결말은 죽음뿐이었다. 그때 위층 여자의 비명 소리가 내 생각을 끊어 놓았다. 미친 거 아냐? 우리가 1년의 관리비를 얼마나 내는지 알아요? 당신들이 나무라도 베어다 우리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게다가 우리 집은 이제 먹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빨리 먹을 것 좀 가져다 줘요. 알겠어요?
안 그러면 신고할 줄 알라고요. 관리소 직원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남자는 몇 마디 욕을 퍼붓더니 재미가 없어졌는지 그를 무시하고 계속 위로 올라갔다. 미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나도 저 사람 따라서 한번 가볼게. 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말을 마치며 미란이가 문을 열려고 했다. 나는 급하게 미란이를 붙잡았다. 나도 같이 가서 땔감을 더 많이 챙겨오자. 그래야 밖으로 나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지? 내 고집을 꺾지 못한 미란이는 결국 동의했다. 떠나기 전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검 하나를 품속에 챙겨 넣었다. 그렇게 우리 둘은 무장을 한 채 밖으로 나갔다. 건물 아래로 내려가니 이미 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노인들도 몇몇 보였다. 사실 대부분의 노인은 이런 극심한 저온을 견뎌내기 힘들다.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게 아니라면 누구도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시선을 옆으로 돌리자 바닥에 널브러진 시체들이 불쑥 나타났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광경이 익숙한 듯 그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지나갈 뿐이었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여자의 시신이 매우 낯익었다. 옆집 아줌마였다. 옷을 아주 두껍게 껴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거의 눈밭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안색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봤던 분인데 마주치면 항상 살갑게 인사해 주셨는데 이제는 차가운 구석에서 조용히 얼어 죽어 있었다. 창백하고 차갑게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관리소 직원이 확성기를 들고 앞에서 외쳤다. 입주민 여러분,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몸을 녹일 땔감을 구하러 갑시다. 그 말을 듣고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다들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오직 살아야겠다는 의지 하나로 나온 것이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며 얼굴을 때렸다. 처음에는 참기 힘든 통증이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무뎌지고 결국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진다. 이건 정말 너무 위험했다. 지금 밖의 온도는 이미 영하 50도를 넘어섰다. 이런 온도에서는 신체가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바로 괴사한다. 얼마나 걸었을까? 옆에 있던 한 여자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고개를 돌려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의 귀가 언제 노출됐는지 모르게 밖으로 나와 있었다. 바람이 너무 세서 얼어버린 감각조차 없었던 모양이다. 꽁꽁 얼어버린 그 귀가 그대로 툭 떨어져 버렸다. 온도가 너무 낮아 피조차 나지 않았다. 여자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내 귀가 떨어졌어요. 빨리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생면부지인 사람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오직 숲으로 가서 땔감을 구하는 것뿐이었다. 오랜 억압과 이 비극적인 광경에 자극받은 듯 그 여자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더니 먼 눈밭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이런 날씨에 대열에서 이탈하면 결말은 단 하나뿐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고 한낮의 하늘도 잿빛으로 가득했다. 사방에 눈송이가 흩날렸다. 내 평생 이렇게 견디기 힘든 적은 없었다. 완전히 기계적으로 오직 정신력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한기에 다다랐을 무렵 맨 앞에 가던 관리소 직원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도착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뵙시다. 다시 나오는 횟수를 줄여야 해요. 나와 미란이는 시칼을 꺼내 나뭇가지를 힘껏 내리쳤다. 마른 나무인지 젖은 나무인지 따질 때가 아니었다. 탈 수만 있다면 뭐든 좋은 땔감이었다. 땔감을 다 모으자 관리소 직원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어서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해가 져버릴 거예요. 그럼 우린 다 얼어 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쉬워하면서도 더는 버틸 힘이 없었다. 땔감을 챙겨 대열을 따라 나섰다. 하지만 몇몇은 더 베고 싶은 욕심에 못들은 척 계속 칼을 휘둘렀다. 관리소 직원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다. 등에 짊어진 묵직한 희망 때문인지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다. 드디어 아파트 복도에 도착했다. 고요하고 어두운 복도 속에서 우리 집 모퉁이에 비정상적으로 가늘고 긴 그림자가 나타났다. 나는 미란이에게 눈짓을 한 뒤 둘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림자는 소리를 듣고 칼을 든 채 튀어나왔다. 다름 아닌 윗집 여자였다.
자기는 고생하며 나무를 베러 가기 싫으니 문 앞에 숨어 있다가 우리 걸 뺏으려는 속셈이었다. 당장 그 땔감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나와 미란이는 서로를 쳐다본 뒤 땔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땔감은 줄 테니까 직접 와서 가져가. 여자는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내게 거리 다가왔을 때 미란이가 그대로 발차기를 날렸다. 진짜 낯짝도 두껍네. 준다고 하니까 진짜로 오냐?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무기도 옆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다시 잡으려 했지만 내가 멀리 차버렸다.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당신들 피도 눈물도 없어. 우리 남편은 아파서 얼어 죽게 생겼단 말이야. 땔감이 있으면서 왜 못 나눠준다는 건데? 그러더니 다시 달려들어 우리 땔감을 뺏으려 했다. 나는 품속에 있던 단검을 꺼내 그녀를 향해 내리꽂았다. 여자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푹 고꾸라졌다. 점점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런 결과는 보지 않기로 했다. 전적으로 그가 자초한 일이었다. 집에 도착한 뒤 우리는 난로에 땔감을 넣고 불을 지폈다. 이번에 나갔다 오면서 우리 둘 다 몸이 꽁꽁 얼어버렸다. 한참을 쬐고 나서야 겨우 몸이 좀 녹았다. 나는 창가로 다가갔다. 하늘은 온통 먹새뿐이었다. 어둠이 천지를 뒤덮었다. 밖에는 괴상한 소음과 휘몰아치는 눈보라뿐이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집안의 땔감을 최대한 아껴 썼지만 2주도 채 버티지 못했다. 2주 뒤 관리실에서 단톡방에 다시 사람들을 모아 나무를 하러 가자고 했지만 고작 몇 명만이 응답했다. 단수, 단량, 단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다. 마지막 땔감마저 다 써버렸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남은 즉석 허고 2통을 뜯었다. 뜨거운 국물을 다 마시고 나니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세상은 온통 은백색뿐이었다. 실외 온도는 이미 영하 100도까지 떨어졌다. 나와 미란이는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었다. 매일 침대 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뿐이었다. 밖은 온통 눈천지였지만 마실 물로 녹일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매일 마른 빵 조각만 조금씩 먹었다. 빵은 꽁꽁 얼어 딱딱했고 목이 맸다. 건너편 건물에서 희미하게 보이던 불빛도 사라졌고 복도에도 더 이상 오가는 사람이 없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천지간에 우리만 남겨진 기분이었다. 우리 두 사람은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고 아마 우리도 곧 죽게 될 것이다. 미란이가 내 품에 쓰러졌다. 나를 꽉 껴안았다. 마치 어릴 적 천둥 번개가 치던 밤처럼 나를 재워주려 자장가를 나직이 불렀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며 흐느낌으로 변했다. 종말을 미리 예견했음에도 결국 이런 운명을 피할 수는 없는 걸까? 갑자기 몸을 찌르던 통증이 서서히 사라졌다. 굳어버린 사지에 기묘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죽을 때가 다 된 모양이다. 이건 저체온증으로 인한 환각일 뿐이다. 하지만 그 온기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몸 아래 깔린 전기요의 온기가 느껴졌다. 손에 닿는 모든 곳에서 진짜 따스함이 느껴졌다. 그때 거실에 있던 TV에서 지지직거리는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미란이는 거실로 나갔다.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읽었다. TV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는 중앙인민방송국입니다. 한파 재난에 맞서는 것은 인류 공동의 과제입니다. 국가는 현재 전력을 다해 구조 작업 중입니다. 일부 지역의 전력이 복구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둘은 바닥에 주저앉아 TV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 생존자들의 집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밤하늘 아래 희망의 만리장성이 세워진 것 같았다. 그것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